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과목 가축 마지막 파트로 이제 가축 좀 해드릴게요. 이제 가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이제 가축에서도 일과목에서 15점짜리나 또 5점, 15점에서 20점 정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공부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가축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정부 지원보험료를 좀 알아야 돼요. 특히 말 같은 거, 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보험료, 이렇게 납입보험료 5천만 원까지 주는데, 말 같은 경우는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놓고, 자, 보상하는 손해를 해 놔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 이쪽에 보상 조건 등, 보상하는 에서 보상 조건 등 같은 것도 다 이해를 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문제가 출제가 잘 나와요. 이 공통적인 것들 또 이해를 해놓고 소도난 손해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에 응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해놔야 돼요. 이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문제를 자꾸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험 목적의 종류, 뭐 소, 돼지, 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보험 목적에서 제외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에 이제 보상 조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같이 연결되는 건데, 요 정도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 문제집 특강이니까 주요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좀 체크하고 문제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트 5, 가축보험 제도 이제 교재 314페이지 보면은, 재보험 운영기간 밑에 보면은, 이 가축재보험은 재보험사자 국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국가가 재보험 형태로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데, 가축 재보험은 가축보험 있잖아요. 이건 국가가 재보험 운영 안 해요. 재보험 운영 안 하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농작물 재보험과 비슷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정부 지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315페이지 보면은 가축 재보험도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다 가입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도 등록해야 하고, 축산업 허가나 또는 등록을 받아야 돼요. 이쪽에 정부의 지원 받으려면은. 그 정부 지원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은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는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거 조금 알아놓으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 지원 범위에서 보세요. 말이 있잖아요. 말이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되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초과 금액의 70%까지를 가입금액을 산정해서 보험료 50%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경주마, 애국산 경주마는 있잖아요. 애국산 경주마, 요거는 말 정부 지원에서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 자,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50%를 지원해줘요. 다 보험료율 곱하면은 요게 납입보험료가 되겠죠? 납입보험료 50%까지 지원해주고, 4천만 원 초과한 거 있잖아요. 초과한 거. 7천만 원, 4천만 원 빼면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70%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여기에 50%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율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초과하면은 실질적으로 35% 있잖아요. 35% 지원해준다.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4천만 원 초과분에 70%, 보험가입 금액 70%에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여기다 보험료를 곱하면 되거든요. 말은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납입보험료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말은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해 주고, 보험가입 금액 4천만 원 추가분 있잖아요. 추가분은 70%로 해서 50% 지원해 준다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놓을 게 닭 있잖아요. 닭 중에서 육개하고 토종닭하고 3개 있잖아요. 3개하고 돼지하고 오리 있잖아요. 돼지하고 오리 축정은 가축재보험은 가입두수가 사육 축산업 허가 등록증의 가축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범위를 초과하는 걸 정부 지원해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닭 중에서도 육개 토종닭 3개요. 돼지 오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뭐 1000제곱미터면 1000제곱미터에 뭐 1000마리면 1000마리 요렇게만 키워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키워버리면은 정부 지원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조민조민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축 사육면적당 보험가입 적용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닭은 두당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두예요. 제곱미터당 두. 이거 좀 수정해 놓으세요. 요렇게 하고, 그러면 제곱미터당 육개나 토종닭은 22.5마리만 키워라는 거예요. 이쪽에. 요거를 초과해서 키우잖아요. 초과해서 닭을 키우고 있으면은, 닭을 키우면은 정부 지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 가입 자체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3개는 41.1마리. 왜 그러냐, 닭은 제곱미터당 마리수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닭은 이렇게 닭장처럼 해갖고 층을 해놓으니까 그래. 이렇게 층. 여기다도 키우고, 여기다도 키우고, 여기다 키우니까 이 제곱미터 마리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돼지는 두당 제곱미터인데 개별 가입하고 일괄 가입할 때가 있어요. 일괄 가입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쫙 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이 일괄로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포괄로 가입할 때게 뭐 새끼 돼지는 얼마, 뭐 어미 돼지는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로 가입해 버리거든요. 그때는 두당 0.79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개별 가입할 때는 웅돈, 모돈, 자돈도 초기 자돈, 후기 자돈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갖고 육성돈, 비육돈 나눠가지고 요게 한 마리당, 웅돈은 마리는 한 마리당 6제곱미터고 모도는 한 마리당 2.42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오리는 두당 제곱미터인데 산란용은 0.333이고 유경은 0.246이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암기를 좀 해주세요. 문제 응용해갖고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쭉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허가 및 등록 기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요 표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소하고 돼지는 싹 허가를 받아야 돼요. 50제곱미터를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이하면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구청이나 관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왜냐면 가축 시설은 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적당한 지역을 보고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50제곱미터가 초과하면 다 허가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그 50제곱미터 이하는 자기가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닭하고 우리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제곱미터 미만이면 등록해서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50에서 10 있잖아요. 50에서 10 사이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0 초과면은 50제곱미터 초과하면 닭하고 오리는 허가 받아야 되고 50에서 10은 등록을 해야 되고 10제곱미터 미만이면 등록해서 제외하거든요. 소하고 돼지하고 닭, 오리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은 이제 교재 317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소, 돼지, 말이 있고 요거 이제 닭광 어때 요까지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가금이라고 그래요. 가금. 이걸 가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기타 가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종류별로 여러분 다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이거 보험 목적물이 다 알아놓고, 보험 가입 단위는 뭐 같은 가축제에 보면 이제 가축하고 축사 있잖아요. 전부 보험 가입을 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종모우와 말 있잖아요. 종모우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종모우 요거는 씨받는 수수예요. 수수. 말은 한 마리 한 마리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비싸니까 이건 한 마리 한 마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는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인 경우 아래 조건 줍니다. 축종별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 가입 시에 소는 이력전항을 70%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 이력전. 소는 사람처럼 다 등록을 해요. 우리도 사람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 듯이 다 하는 걸 소 이력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놔에 70% 이상 가입해야 되고, 축종별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 가입할 때 있잖아요. 소 이력 전항에 80% 이상 가입한다. 요런 것들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잘 알아놓고. 다음 축종별 가입 대상 형태 및 지원 비율 있잖아요. 이 소는 요거 이제 좀 바뀐 부분이니까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송아지하고 큰 소로 나눠가지고, 송아지는 생후 15일에서 12개월 미만, 이거 오탄데 미만이요, 12개월 미만. 큰 소는 12개월에서 13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그러니까 소는 15일에서 13세 미만이 가입 대상인데,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는 15일에서 12개월 미만을 송아지로 가입하고, 큰 소는 12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다.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 있잖아요. 요거 개별 가입이에요. 개별 가입. 그다음에 말도 개별 가입이고, 요런 거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기타 가축 중에서 사슴하고 양 있잖아요. 요건 만 2개월 이상, 만 3개월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험의 목적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쭉 넘겨서 이제 보험금 지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재 320페이지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할 보험금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50% 상당을 가지급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과정 있잖아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요거 이제 암기들 해놔요. 요렇게 요런 것이 필요하니까 실제 손해평가 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도 다 저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 그다음에 보험사고 조사할 때 조사할 내용들 있잖아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여부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게 좀 요런 것들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부분로 보험 목자 있잖아요. 교재 323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놔야겠죠. 그러면 유구, 젖소, 한우예요. 유구라는 것은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 목적이 아니고 고기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유구라고 그래요. 그 젖소는 여러분들 그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젖소. 그냥 한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우고. 자, 유구는 그다음에 이게 젖소 수컷하고 있잖아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있잖아요. 요것도 유구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젖소 수컷하고 젖소 중에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있잖아요. 요것도 유구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것도 좀 잘 알아놔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는 유구예요, 유구. 그다음에 젖소는 이제 우유 생산 목적인데 홀스타인종이 있다. 홀스타인종. 요거 이런 종도 알아놓고, 한우는 이제 보험 가입은 모두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돼요. 모두 가입 안 했으면 사실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해주셨는데,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그랬잖아요. 축종별 성분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는 70% 이상, 구분할 경우는 80% 이상 가입해야 된다고. 소는 15일령부터 13세 미만이 가입하고, 소는 모두 이제 기표가 부착돼 있어야 된다. 기표라는 게 뭐냐면은, 소에다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 이렇게 딱 표시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자, 젖소 프리마티는 암컷으로, 젖소 프리마티는 암컷, 이제 젖소 프리무는 암컷은 그 거세우, 뭐 생식기 같은 거 제거한 거 있잖아요. 수컷으로 분류한다는 거.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중에 소주 있잖아요. 가축 이제 출산이나 매입도 중과했을 때 있잖아요. 이게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보험 목적에 제외된다. 소는 한 마리 한 마리 평가를 해요. 소는 한 마리 한 마리 평가를 하는데, 소가 생활이가 낮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가입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그 소도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4주, 8주, 22, 26 이렇게 딱 써놓고, 출산에서 4주까지 있잖아요. 출산에서 4주까지는 포유기간이라고 그래요. 포유자도. 쉽게 해서 젖 먹는 기간이라는 거고, 여기 4주에서 8주까지 있잖아요. 자둔기간이라고 이유자둔이라고, 이유자둔. 이거 이유식 먹는 거, 이유식. 젖 떼고. 그 다음에 8에서 20주는 육성기간, 막 키우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22에서 26주는 비육기간이나 비육도 어느 정도 급격히 성장해가지고 판매 단계에 있는 단계를 일단 이제 비육기간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대지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금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말도 쭉 읽어보시고, 종목이랑 요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돼요. 기타 가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슴이 있잖아요. 사슴. 보험 목적에서 사슴. 이게 사슴하고 꽃사슴이 있잖아요. 생후 2개월 이상 만 15세 미만이고, 엘크, 레드기어, 기타 사슴이 있잖아요. 여기는 만 2개월 이상 13세 미만이에요. 이거 세 개 다. 이렇게 하고, 기타 사슴은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이요. 보험자 승낙을 받은 가축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요번에 바뀌었으니까 기타 가축 중에서 가입 연령 있잖아요. 연령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양 중에는 사냥은 염소인데 만
3개월 미상 10세 미만이에요. 면양, 사냥 면양은 만 3개월 이상 10세 미만이라는 거. 자, 요런 것들, 요것도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놔야 돼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요런 거.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중에서 보험기간요, 가축 중과에 따른 추가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 제외된다. 요거는 사슴하고 양이 해당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꿀벌 있잖아요. 서양종 꿀벌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3매 이상이어야 돼요. 소비. 이렇게 벌통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꿀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3매 이상이어야 서양종 꿀벌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3매 이상 벌통이 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양종은 봉군이라는 것은 여왕벌, 일벌, 숙벌을 갖춘 꿀벌의 무리떼 있잖아요. 무리떼가 있는 상태, 벌통 안에 벌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무리가 있을 때 있는 것만 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서양종하고 동양종 가입 대상, 요것도 조금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축사도 잘 알아놔야 돼요. 축사가 예전에는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주보험으로 들어왔어요. 축사부는 보험기관이나 계약에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을 보험을 목적으로 다 이제 부속 설비들 있잖아요. 가축. 축사하고 그에 따른 부속물, 건물의 부속물하고 건물의 부착물하고 건물의 부속 설비고 건물의 기계장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험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축사하고 축사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험가입 대상이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27페이지 보면 부분별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 알아놔야겠죠. 이렇게 제가 좀 요약해서 놓았는데 교재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소는 폐사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소가. 그 다음에 긴급 도축은 죽지는 않았는데 빨리 가서 도축을 시켜갖고 고기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도난이나 행방불명을 갖다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가. 이 도난하고 행방불명 보상하는 거 소만 보상이에요, 소만. 그 다음에 말은 폐사, 긴급 도축하고 불임 상태가 됐을 때도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종목은 실수소인데 폐사, 긴급 도축하고 경제적 도살, 요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사슴하고 양, 여기는 이제 폐사, 긴급 도축, 확장보장 특약 가입 시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폐사하고 긴급 도축을. 이게 사슴하고 양은 소나 말, 종목처럼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폐사, 긴급 도축, 확장보장 특약 가입해야 되는, 이건 자동 특약이에요, 그냥. 이건 주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이제 보상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가금하고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 같은 주보험에서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보장하는데, 여거는 사고 발생임을 또 5일 이내에 폐사했을 때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 똑같아요. 대지매, 가금, 기타 같은 주보험에서 보는 사고 발생임을 또 5일 이내. 그 다음에 대지 폭염특약 있잖아요. 폭염특보 발령 전 1일부터 해제 후 1일까지 폐사 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폭염특보 발령했는데 그 하루 전, 그 다음에 폭염특보 발령 하루 후, 그때까지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기간까지 폭염특보가 해제가 안 됐으면 보험 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를 와요. 요것도 좀 특이하니까 좀 알아놓고, 대지하고 가금에서 이제 전기축장치 이용 보장 특약이 있는데, 이거는 사고 발생일 또 24시간 이내에 폐사 시 보상하는 거예요. 대지 질병이요 뭐냐, 보험 기간에 폐사를 하던가, 보험 기간에 이 대지 질병이 발생했다고 서면 통지 후 31일 이내에 폐사 시 보상을 해요. 폐사.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에 질병이 발생을 했고, 보험 기간이 지나도 30일 이내에만, 사고 발생해서 30일 이내에만 폐사 시 보상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5월 1일에서 보험 기간이 보통 1년이니까 4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근데 4월 28일 날 뭐 대지가 이렇게 폐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때 이제 5일 이내만, 이게 사고 발생을 하고 5일 이내만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 안에 폐사는 질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질병이라 아니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폐사를 갖다 5월 1일 날 폐사를 했어요. 보험 기간이 지나갖고 폐사. 근데 이 기간 있잖아요. 사고 발생해서 폐사까지 5일 이내면 보상을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기간이 지났어도 5일 이내만 폐사하면은 보상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폐사라는 것은 소, 말, 정모, 사슴양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있잖아요. 화재로 폐사시 보상하는 거예요. 법정 전염병을 보상 안 해요. 요거 쪽에 요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긴급 도출구 범위 있잖아요. 이거 소, 말, 사슴, 종목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암기해 놓아야 돼요. 소는 부상, 산용마비, 난상, 급성고장, 젖소,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출할 경우에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산용마비라는 애 낳고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마비 온 거예요. 요걸 산용마비라는 거다. 난사는 애를 잘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 급성 고창증이라는 것은 호흡이 급성 호흡곤 나오는 거예요. 호흡곤 나오는 거. 이거 급성 고창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은 부상, 산용마비, 난사, 산통, 경주마, 실명. 요걸 때게 긴급도청이고, 사슴은 부상, 산용마비, 난산, 종모우는 부상, 급성고통증. 종모우는 수소니까 요런 거 급성고장증 뭐 젖수 이런 거 없어요. 요렇게 뭐 산통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문자로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소는 부산 난리났네. 급유 넣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은 부산 난리났네. 통명으로 도망가자. 부산 난리났네. 통명. 사슴은 부산 난리났네. 요렇게. 이게 종모는 부상하고 급성고창증. 요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 소는 부산 난리났네. 급유 넣자. 부산 난리났네. 통명으로 도망가자. 말. 부산 난리났네. 이건 사슴하고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놓을 게 질병보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말, 사슴양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을 보상을 해요. 돼지는 특약으로 보상하는데 TG 전염성 이장염, PED 돼지 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일 때만 보상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꿀벌도 특약으로 부저병하고 낭충부마 부패병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보상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알아놓고 한국말로도 알아놔야 돼요. 이거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폭염특별을 하는 것은 가금하고 돼지 특약으로 보상을 해요. 설해손해 부보장 축사에서 설해손해 눈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안 하는 경우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금이 있잖아요. 보험료, 축사 보험료에 9.4% 할인해주고, 돼지는 축사 할인율 4.9% 할인한다는 거. 그다음 가구 하면 9.4 거꾸로, 돼지는 4.9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추가적으로 도난손해는 이제 교재 32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요거 도난손해가 이제 정의 같은 거 좀, 이게 쭉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필요한 것만 좀 해주는 거예요. 도난손해는 이게 불법 침입이나 절도 또는 강도 행위로 이는 직접 손해로 한정하고 있어요. 보험주에 기재된 보관 장소를 이탈하여, 그러니까 축사를 이탈해서 운송 등에 발생한 도난손해나 도난 행위로 입은 간접손해 있잖아요. 이건 도난손해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런 것들 알아놔야 돼요. 도난행위일 때는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들이 직접 경찰서와 재보험사한테 알려야 돼요. 보험 정부 시 관할 경찰서 도난 신고 접수 확인서를 재보험사한테 제출해야 되고, 즉 도난 행방불명의 경우 있잖아요. 경찰서 신고를 의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종모 경제적 도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항목 5 보면은, 경제적 도살은 종모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 있는 수의사에게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로 하는데, 이 경우 정액 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정액을 채취하는 이를 그리고 경제적 도살 여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 도살이라는 게 뭔지 정의 알아놓으세요. 자, 대지하고 가금 기타 가축은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의 발생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해요. 방제라는 것은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피난 간다든가 이런 것을 방제라고 그래요. 방제하고 긴급 도출,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지하고 가금하고 기타 가축만 보상해요. 이게 방제하고 긴급 피난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대지하고 가금 기타 가축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5일 이내에 폐사해야 돼요. 자, 폭염손해는 폭염특보 반려전염소 해제 후 1일 이내에 폐사하는데, 폭염특보 해제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폭염특보 종료일을 폭염특보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폭염특보가 계속 진행되면은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봐요.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폭염특보는 대지역 가격 특약으로 보장한다는 거. 자, 요런 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 가능한 암컷 말을, 암컷 종빈 말을 갖다 암컷이요. 생식기 이상의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장애를 말을 보상하는 거예요. 불임은. 일시적인 그 번식장애는 보상 안 해요. 이렇게 그것도 좀 기억해 놓고. 축사 교재 337페이지 작년에 이게 시험도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해서 축사는 있잖아요. 화재도 보상하고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있잖아요. 소방손해도 보장해요. 이게 쉽게 하면 이게 화재가 났는데 거기 차가 잘 못 들어간다든가 그래갖고 옆집치를 이렇게 부시고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이게 쭉쭉 해갖고 이런 풍재 및 수재로 인하는 손해도 보상하고 설해에 따른 손해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또는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따른 피난 손해 있잖아요. 피난 손해도 근데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 5일 동안에 생긴 그 축사가 부서져 가지고 이제 그 가축 같은 것을 피난시켰을 때 있잖아요. 5일 이내에 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진 요건 알아놔야겠죠. 지진은 이제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둥 또는 보호 한계 이하를 해체 수선하여 또 보강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해서 한계 이하를 해체하는 한계를 초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 초과. 그러니까 한계 이상, 한계를 초과. 한계보다 더 많은 것을 갖다가 해체, 수선, 보강할 때 보상하는 거고, 지붕들 한계나 지붕들 한계 초과, 수선, 보강하고, 기둥, 보호, 지붕들, 벽 등 있잖아요. 2제곱미터 초과, 이것도 초과했을 때 보상한다는 거예요. 지붕재도 2제곱미터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다 초과했을 때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 비용 있잖아요. 추가 비용 요렇게 해놓고, 이거 추가 비용에서 이렇게 사고 현장에 잔존물을 해체하고 잔존물 청소 비용, 잔존물 싣는 비용까지만 보상을 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로 보상하고 이쪽에. 여기서 이제 그 축사에서 축사가 부서지면 잔존물이 생기잖아요. 그 잔존물 잔존물을 갖다 해체하고 잔존물 청소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그 축사 같은 경우에 소 같은 거 뭐 분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배설물 같은 거. 그런 거 치우는 비용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잔존물 해체 비용만 하지. 그러니까 축사에서 좀 조심해요. 축사에서 그 축사가 부서졌으면은 그걸 해체하고 그거를 축사 잔존물을 해체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축사 안에 있는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축에. 요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요. 요것도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비용선에서 교재 338배 이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예, 가축 같은 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그래요.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고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잔존물 견인 비용하고 차에 싣는 비용이 있잖아요.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은 오염제 제거 비용하고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보상을 안 해요. 이 잔존물을 견인하고 차에 싣는 것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법한 시설에서 렌더링 비용은 보상한다네요. 소가 죽으면 다 매장을 하는데 매장을 안 하고 요렇게 기름 짜는 데다 보낸 거 있잖아요. 렌더링 비용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방지 비용은 이제 보험 목적 관리 의무 비용을 제외해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목적 관리 비용에 나가서 예방접종이라는 거, 정기검진, 기생충 구쟁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보험 목적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조치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요런 거는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 비용이라고 보상을 안 해요. 꼭 보상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보험 목적의 질병에 걸리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조치를 취하는 비용, 요거 꼭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관리 의무 비용이라고 보상 안 해요. 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세요. 자, 그러니까 쭉 넘어와서 여러분들 요런 보상하지 않는 교재 340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통으로 기출에서 이게 두세 번 나왔어요. 요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피해가 법정 대리인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 보상 안 해요. 계약자 피보험자 도살, 위탁 도살, 내가 도살한다라 다른 사람 시켜갖고 도살시키는 위탁 도살이에요. 이때도 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에서 정하는 가축 전염병의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공공이나 살처분하고 도태공군이나 발생한 손해다 보상을 안 한다. 살처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 와가지고. 도태공군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죽이는 걸 도태경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의 유실 매몰되어 보험 목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때도 보상을 안 하는데, 다만 풍수의 사고로 인한 집적 손해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보상해요.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나가고 뭐 소가 떠나갔다든가 이랬을 때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보고, 지진의 경우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 중인 것은 지진은 보상을 안 해요. 이게 본진이나 여진도 포함돼서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한 피해 있잖아요. 기상특보 발령 제거, 기상특보 발령 제외로 인한 것도 보상을 안 하고. 두 번째, 소 도난 손해. 이것들은 이제 소 도난 손해도 잘 알아놔야 돼요. 문제 응용해갖고 시험에 잘 나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것도 보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진, 분화, 풍수의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자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난 손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상 안 한다. 지진으로 인해서 폐사를 하면 보상을 하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도난 당했잖아요. 지진이 발생해 도난 손해 보상 안 해요.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도난 손해 보상 안 하고, 절도 광대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손해도 보상 안 하고, 그 다음에 보관 장소는 작업 장소에 일어나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안 해요. 재고조사 시 발생된 손해도 보상 안 하고, 망실 또는 분실된 손해도 보상 안 해요. 망실이라는 것은 내가 소를 갖다가 밖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어디서 놔둔지를 모르는 걸 망실이라고 그래요. 분실은 잃어버리는 거고.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안 하고, 그것도 도난 손해가 생기는 있잖아요. 30일 내에 발견하지 못한 소 있잖아요. 이거 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소를 누가 도난을 했다면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팔아먹을 거라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30일 이내에 조건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난 손해가 생기고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을 안 한다. 보관 장소를 72시간 비워둔 상태에서 생긴 도난 손해 보상 안 하고, 보험의 보관 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손해 있잖아요. 이것도 보상 안 한다. 요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 나머지도 내가 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축제에 보면 이제 특별약관 있잖아요. 이거 잠깐 살펴보면 교재 334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액, 특히 협정보험가액이라는 보험 가입할 때게 사고가 발생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게 기평가보험이에요. 기평가보험인데, 요게 인삼하고 똑같다, 인삼 해가름실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게 종자가 붙으면 다 협정보험가예요. 종빈후, 종모돈, 종빈돈, 자돈에서 이유자돈과 포유돈도 있잖아요. 이것도 협정가격에 종가금, 유량 검정조수, 기타 보험자가 인정하는 가축 있잖아요. 종자 붙으면은 다 협정보험가격이다, 요렇게 아시면 되고. 자, 유량 검정조수, 요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농가 기준은 있잖아요. 직전으로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에 평균 체세포수가 30마리 이하를 충족해야 되고, 이 농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 중에서 개별소 있잖아요. 개별소 최근 애 낳는 거를 갖다 최근 산차라고 하거든요.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마리 이하일 때만 요거 가입이 가능해요. 유량 검정소는 개별 가입이에요. 개별 한 마리 한 마리. 소 도체 결함이라는 것은 소를 잡는 과정에서, 소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고기로 팔라고 잡잖아요. 잡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때 이게 근출이나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쪽에 기타 결함이 있잖아요. 육종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보상하는 걸 소 도체 결함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돼지 질병위험 보장은 아까도 해드렸어요. 돼지별 전염성 이장염, TG, 유행성 설사병, 도타바이러스로 인한 등으로 직접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산하거나 보험교관 종료 이전에 질병 발생을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을 해요. 저게 이런 것들 보상 조건, 이런 거 잘 알아놔요. 이런 거 시험 내기 좋겠죠. 저게 돼지 축산 위험, 휴지 위험 분야. 돼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질병 같은 거에 와갖고 다 도살시켜 버렸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축산업을 잠정적으로 휴지했을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약관 및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휴지될 때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한다. 이거는 주계약이나 특약에서 사고가 나왔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후에
후에 지급해요. 요거 전기적 장치가 고장나는 것, 이거 대지하고 가금이요. 대지가금에서 특약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건 사고 발생률 또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보험 목적이라서 보상을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폭염제도 여기도 대지하고 가금만 보장을 해요. 대지하고 가금 보장하는데, 이건 폭염특법 발령 전 24시간 내에서 해제 후 24시간 내에 폐사된 보험 목적에 보상을 하는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보고 있어요. 자, 요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수말, 번식, 첫째, 선천성 불임이 있잖아요. 이거 보험 목적이 보험기간 중 불임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불임이 됐을 경우 보상하는 특약인데, 시수말의 불임 또는 불임은 보험 목적물인 시수말의 선천적인 교배 능력 부전이나 정액상의 선천적 이상으로 인하여 번식 처세 있잖아요. 60% 또는 이 이상의 수태를 획득에 실패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60% 이상 시수말 번식 첫째 선천성 불임 확장부장 대응은 첫해 있잖아요. 60% 또는 그 이상의 수태율 획득에 실패한 경우를 갖다 불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송위험 확장보장 특약은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탁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쪽에. 그러니까 말을 운송하고 난 다음에 수화인에게 인도된 후 14일 이내에 뭔 사고가 발생을 뭐 폐사한다든가 하면은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요런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경주마 부적격 특약, 경주마로서 이제 그 부족할 경우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또는 종빈마로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은 뭐냐면, 원래 이제 보통약관에서 질병 또는 폐사는 보험자 책임 발생을 제례 이 부분을 받으려면 1개월 이내 폐사한 경우와 1개월 후에, 이게 질병 같은 경우 보통 1개월 지났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데, 이게 경주마 보험기간에 관한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 목적 경주마인 경우에 있잖아요. 1개월 이내 질병에 대한 폐사도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폐사 긴급조치냐 꿀벌 낭충구마 부패병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되고, 꿀벌 이제 부적병 특약도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해선의 부부장 있잖아요. 축사도 이제 설해선의 부부장에는 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부장 특약 가입하면은 보상을, 설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안 하는데, 축사가 돈사는 4.5%, 가금사는 9.4% 있잖아요. 요렇게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보험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막 길게 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지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막 대충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짚어온 부분들 좀, 한번 더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암기하고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가축도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